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과거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특히 배산, 임수, 북쪽에는 산, 남쪽에는 강이 있는 지형을 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단지 미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지형이 겨울에는 찬 기운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열기를 식혀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벼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쉽게 물을 쓸 수 있는 지역은 생존에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물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중심지로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에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인들과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 역시 북쪽 남산을 베개 삼아 남쪽 한강으로 쭉 뻗어 있어 한국 최고의 지형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이처럼 물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시는 물 역시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떤 유기체는 몸의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기일 때 약 78%로 가장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고 한 살이 되면 약 65%로 줄어듭니다. 성인 남성의 신체는 물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약 5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뇌와 심장의 거의 3분의 2, 폐의 83%, 피부의 64%, 심지어 뼈의 31%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를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면의 70%를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원이 작성한 특별 건강보고서 건강한 식사를 위한 6조 계획을 보면 물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 방광에서 박테리아를 제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 혈압을 정상화하고 관절 완충, 장기와 조직 보호, 체온 조절, 전해질 균형 유지. 물은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미국 과학, 공학, 의학, 공립학술원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은 하루에 3.7리터, 여성은 2.7리터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7리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 같지만 우리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혹은 식사를 하면서 반찬, 국, 찌개 등에서도 수분을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주식인 밥은 쌀이나 잡곡이 다량의 물을 흡수한 상태로 조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3.7리터의 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일 4컵에서 6컵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 역시 다른 음료나 음식 등에서 얼마나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른 건강 상태, 약물, 활동 수준, 그리고 주변 온도도 개개인의 일일 수분 섭취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과연 물은 뜨겁게 마셔야 좋은지 아니면 차갑게 마셔야 좋은지입니다. 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섭취하는 물의 온도에 대한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서 가장 불편한 점 하나는 바로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맥주 역시 상온에서 보관된 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차가운 음료수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전체 식당의 1%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생수는 냉장고 밖에 꺼내놓은 경우가 많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도 상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과 콜라 등의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 건 분명히 중국 여행의 불편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은 물론 학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중국인에 대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사람들은 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인들에게 왜 따뜻한 물을 먹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중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중국인들조차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인들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외국인들은 차가운 물을 좋아할까?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과 일부 건강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인지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중국 사람들만 뜨거운 물을 마시고 외국인은 직접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외국인들은 커피를 끓일 때나 뜨거운 것을 마십니다. 중국은 오랜 차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차를 마실 때는 뜨거운 물로 우려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즐겨 마시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습관이며 생활 속에 녹아있어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이유를 차 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를 우려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 차 문화로 인해 현대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만큼 뜨거운 물을 마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대에는 뜨거운 물을 마시기가 어려웠고 부자만 자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비쌌기 때문이며 물을 끓이는 것도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없었기에 모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과거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차를 마시기 위한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차를 마시는 습관은 대중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 문화를 지금처럼 중국인들이 대부분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된 이유와 연결짓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뜨거운 물의 보온 효과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면화를 생산한 기록은 2000년보다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온용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명나라에 들어선 후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겨울의 추위를 피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겨울의 한시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더운 여름까지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중국의 남부 지역은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마셔서 몸의 보온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주위에 일본,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세 침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냈기에 우리들의 나라를 지켜내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불리한 한국이지만 그래도 장점이라면 수질이 세계적으로도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지질 자체가 석회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유럽 여행을 가는 한국인 중에는 샤워기 필터를 따로 챙겨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설거지를 할 때 깨끗한 물로 헹구면서 마무리를 하지만 유럽인들은 마른 천으로 닦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그냥 물로 헹구면 그릇에 석회가루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럽의 물이 잘 정수되긴 했지만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수가 잘 되었다고 해도 석회수를 그대로 먹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 중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환경성과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위생과 식수를 포함해 40개의 성과 지표를 추적하여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국가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100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0점이 가장 낮은
낮은 점수인데 EPI에 따르면 일본은 91.8점, 미국은 89.3점, 한국은 84.6점인데 반해 중국은 58.4점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가 인도 7,800만 명으로 전체 인도 인구의 5.9%가 제대로 된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위인 중국이 6,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였습니다. 미국은 겨우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에 불과했습니다. 국토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4.5%와 0.8%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중국은 물 자체도 비교적 깨끗하지 못한데 아직도 물의 소독이나 상수도 시설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중국의 수질 문제에 대한 평가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마라. 쉽게 배탈이 난다. 더럽다. 주요한 이유는 중국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물이 단단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인들은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로 살균 작용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간단한 소독 방법이 역사상 흑사병 같은 대규모 전염병에서 중국을 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간단하지만 물을 깨끗하게 하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중국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반론을 펼치는 게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물의 위생 수준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는지 자신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긴 주 원인으로 식수의 오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대 문명들은 물을 식수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증류, 로마, 그리스, 마야인들은 수로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 한 잔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된 가장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중국 전통의학입니다. 2000년 전 쓰여진 최초의 중국 전통의학 서적인 황제 내경을 보면 따뜻한 물을 효과적인 건강 조절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음과 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대략적으로 차가운 에너지와 뜨거운 에너지를 뜻합니다. 불균형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믿었으며 뜨거운 물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양기를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기가 완성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관념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서양인들은 어릴 때부터 찬물을 마시고 그들의 신체는 이미 이런 수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정원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은 모든 것이 자라고 번성하도록 도와주는 햇빛과 같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자연 치료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뜨거운 물은 단지 음료수가 아니라 건강 물약과도 같습니다. 중국인들 중에서도 암 같은 큰 병이 걸렸을 때 중의학으로 치료받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건강관리 면에서 중의학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중국 각지에 대형 중의학 병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음식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불균형을 만든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 음식은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차와 함께 제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얼음에 가까운 온도의 물이나 36도 이하의 물을 마신다면 몸이 신체 내부 온도를 37도로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과 비교해 소화를 돕고 막힘을 완화하고 휴식을 촉진하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차와 같은 뜨거운 음료는 콧물, 기침, 인후통과 피로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물론 뜨거운 물이 감기 등의 특정한 신체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서양에서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뜨거운 물을 중국처럼 만병통치약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위를 수축시켜서 식사 후 음식을 소화시키기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을 즐겨 마시는데 왜 위장병 발병률이 높을까요? 중국은 위장병 발병률이 높은 나라이며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장병 발병률은 85%가 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외국에서 특히 서방 국가는 항상 얼음물을 마시는데 위장병 환자가 적은가?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미각이 상할 수 있으며 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마실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발암성이 있고 장기간 섭취하면 식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암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만 중국에서 식도암 신규 발병 건수는 약 32만 4천 건, 사망자는 30만 명에 달해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물론 위장병이나 식도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습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뜨거운 물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의학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말 뜨거운 물이 건강에 이점이 많다면 중국인들의 유독 높은 위장병, 식도암 발병률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차가운 물은 실온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수분을 공급해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중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당신의 몸이 과열되지 않게 해주며 운동 시간을 보다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차가운 물이 당신이 심부 체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나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차가운 물과 실온의 물은 모두 당신에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감기가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이 효과가 있고 운동 시에는 차가운 물이 더 적합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처럼 항상 뜨거운 물을 마시려고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65도 이하의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가운 물을 건강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뜨겁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2주간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는 27살의 천회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만약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최소한 더워야지 제 위가 찬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태국을 여행지로 골랐습니다. 스튜어디스는 중국 승객들의 요구를 빨리 배웁니다. 몇 년 전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하면서 저는 레바논 스튜디오스에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지만 뜨거운 물이라는 말은 놀랍도록 완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따뜻한 물에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중국인에게 있어 뜨거운 물과 음료는 일종의 할랄 식품인 것입니다. 당연히 무슬림들이 할랄 식품을 고집하는 것만큼 강한 종교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머릿속에는 차가운 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부 반응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더운 여름에도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차가운 물을 덜 마시고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외국인에게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관습이 없어서 만약 당신이 손님으로 외국인의 집을 방문한다면 그들은 뜨거운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커피나 차를 끓이는 것이 아니라면 평소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보통 21일 이상 꾸준히 반복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고 90일 이상 반복하면 안정된 습관이 생기며 365일 이상 반복하면 바꾸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중국인과 외국인의 이 습관은 이미 몇천 년 동안 형성된 습관입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바뀔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신석기 시대 이미 물을 끓이는 용기가 있었지만 서양인들은 대부분 음식을 담는 데 사용했을 뿐 물을 끓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땔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차 문화가 대중화된 것도 몇백 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중국 백성들이 한가롭게 물까지 끓여 먹을 땔감을 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차 문화는 상류층에서만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중국인들이 대부분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몇천 년 동안의 습관이라고 주장하는 건 중국인 특유의 과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서양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것일까요? 먼저 서양인의 식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버터, 치즈, 튀김 등과 같은 고칼로리 음식과 매일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비만인 이유이며 그런 음식들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차가운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터, 치즈 등 식단이 서구화되기 전부터 이미 차가운 물을 마셔왔기 때문에 서구의 음식 때문에 차가운 물을 마신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중국 요리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느끼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에서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 생활 여건이 좋지 못해 중국인들은 강에서 직접 물을 떠다 마셨는데 누가 강에서 빨래를 해도 똥통을 씻어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식수 습관은 콜레라의 유행을 초래했습니다. 1930년대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신생활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생활운동은 1934년부터 1949년까지 국민정부가 내세운 국민교육운동을 말하며 그 중심 사상은 예의 염치였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신생활운동을 국민당의 일당 독재와 장제스의 개인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주창하고 있는 신생활운동은 전 국민을 군사화하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의 사유, 팔덕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의 사상을 통일하겠다. 신생활 운동 수첩의 96개 조항은 모두 땔감, 기름, 소금, 평소 집에서 먹는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방안 중에서 따뜻한 물을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일 전쟁 승리 후 중국이 내전에 빠지면서 국민정부는 신생활 운동을 병행할 여력이 없었고 결국 1949년 임시 중단이 되며 15년에 걸친 신생활 운동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전국적으로 애국위생 운동이 일어나 뜨거운 물 마시기를 권장했고 그 이후로 뜨거운 물 마시기가 보편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애국위생운동은 중국 공산당이 대중노선의 활용을 위해 위생 및 질병 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인민에게 이익이 되는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국가와 문화마다 식수에 대한 습관이 다른데 사실 중세 유럽의 위생 상황은 우려스러웠고 수온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영국은 수온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산업혁명 과정에서 완전한 여과 및 살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유럽은 이 시기에 세균이 물을 통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세균을 박멸하기 위해 배강급수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예전 중국에서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 점점 모두들 세균이 건강에 주는 영향을 중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중국의 상황은 충분히 선진적이지 못했고 유럽과 같은 소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끓여 마셨고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수질 기준을 갱신하며 발전시켜 왔지만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미국의 대부분의 가정에는 정수기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정수기가 보급되긴 했지만 국외처럼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중국인들은 종종 차갑거나 해외 트렌드와 서구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새로운 음료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가 중국 전 연령으로 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습관에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따뜻한 물을 중시하는 중의학이 아직도 크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물은 나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아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